지난해에는 생활고를 호소하다가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서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신청한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기초수급 신청자 중 45%는 대상자가 되지 못하고 탈락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10명이 기초수급자를 신청했다면 4에서 5명은 탈락했다는 얘기입니다. 탈락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탈락의 이유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바로 주거 재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 능력이 없고 집 하나 갖고 있을 뿐인데 수급자에서 탈락할 때면 너무 억울할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정이 인정된 분들도 선정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탈락하는 만큼 재산의 소득 환산 비율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올해부터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과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분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수급자들은 더 많은 급여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영상 시청 전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지 김여사입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재산 기준 완화 소식이 있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30일에 보도자료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기본재산 공제액을 상향하고 재산 기준을 현실화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가구가 단지 주거 재산 가액이 상승하는 것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분들도 이번에 기초수급자에 신청하시면 수급자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득으로는 지속적인 수급자 선정 기준이 개선되면서 현재 재산 때문에 수급급여를 깎여서 받는 분들도 지금보다 수급비가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재산 요건이 완화되었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는 기초수급자분들도 어느 정도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하는 재산은 갖고 있어도 된다고 해서 수급자분들의 재산에서 일정 부분은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제해주는 것을 기본재산 공제액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신청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 작년까지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3개의 급지로 나뉘는데 올해부터는 서울, 경기, 광역 세종, 그 외 지역으로 4개로 구분해 현실에 맞게 지역이 구분되게 되었네요. 그리고 지난해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와 의료급여를 따로 봤었는데 올해부터는 하나로 통합해서 동일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은 9,900만 원, 경기 지역은 8천만 원, 광역 세종, 창원은 7,700만 원, 그 외 지역은 5,300만 원을 수급자분들의 재산에서 공제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재산범위 특례액도 더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재산범위 특례라는 게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로 구성되었거나 재산 처분이 곤란한 가구원으로 구성된 것을 말하고 재산액이 재산범위 특례액 이하이고 금융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라면 재산액을 소득 산정에서 제외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의 경우 1억 4,300만 원, 경기 1억 2,500만 원, 광역, 세종, 창원은 1억 2천만 원, 그 외 지역은 9,100만 원까지 공제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령자로 구성된 가구거나 부모와 떨어져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는 분들이 해당될 수 있어요. 이러한 분들은 재산이 특례액보다 낮다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늘어나는데요. 수급자의 재산은 4개로 구분되는데 주거용 재산과 일반 재산, 금융재산, 그리고 자동차 재산 이렇게 있는데 각각의 재산 환산율은 주거용 재산 1.04%, 일반 재산 4.17%, 금융재산은 6.26%, 자동차는 100%를 적용하게 되어요. 이렇게 구분되고 있는 재산 환산율 중에서 가장 낮은 환산율이 적용되는 주거용 재산은 한도액을 둬서 초과액은 일반 재산으로 적용되는데 이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많이 올라서 올해부터는 약 5천만 원이나 더 주거용 재산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서울은 1억 7,200만 원, 경기도는 1억 5,100만 원, 광역시나 세종,
창원은 1억 4,600만 원, 그 외 지역은 1억 1,200만 원이 되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어머니와 단둘이 서울에서 살고 있는 김씨네 가족은 보증금 1억 7천만 원의 전셋집에 거주하고 통장에 158만 원을 갖고 있어요. 2022년 기준과 2023년 완화된 기준을 각각 적용해서 김씨네 가족은 수급자에 선정될 수 있는지 비교해 볼게요. 일단 금융재산 158만 원은 생활준비금이라고 해서 가구당 500만 원까지 공제해주고 있어 금융재산은 없는 것으로 보고 주거용 재산 1억 7천만 원만 있다고 보게 돼요. 그렇다면 주거용 재산을 2022년 기준으로 적용해 보면 주거용 재산 1억 7천만 원 중에서 주거용 재산 한도액인 1억 2천만 원까지는 주거용 재산으로 보고 1억 2천만 원 초과하는 5천만 원에 대해서 일반 재산 환산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5천만 원에 4.17%를 적용하면 208만 5천 원이 나오게 되어요. 그리고 주거용 재산인 1억 2천만 원에서 서울시 기본재산 공제액인 6,900만 원을 공제하며 5,100만 원만 남게 되어요. 이 금액을 주거용 재산 환산율인 1.04%를 적용하며 주거용 재산의 환산액은 53만 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두 금액을 합한 금액이 김씨네 가구소득 인정액은 261만 5천 원이 되게 되어요. 그래서 수급자 선정 기준액보다 한참 더 높아 2022년 기준으로는 김씨네 가족이 기초수급자에 선정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올해부터 적용되는 주거용 재산 한도액인 1억 7,200만 원을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거용 재산 한도액이 1억 7,200만 원이니까 김씨네 가족의 재산은 모두 주거용 재산으로 환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서울시의 기본재산 공제액인 9,900만 원을 빼면 7,100만 원이 남는데 이 금액의 주거용 재산 환산율인 1.04%를 적용하게 되면 73만 8천 원이 나오고 이 금액이 김씨네 가족의 소득 인정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씨네 가족은 생계급여 기준인 소득 인정액 103만 6,846원보다 낮아져서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매달 생계급여를 29만 8천 원씩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기존 재산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재산 때문에 기초수급자에 선정되지 못했지만 올해부터는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해져서 생계급여로 30만 원씩 받을 수 있게 되고 주거급여와 의료급여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수급자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공과금 할인이나 휴대폰 요금 할인 등 각종 혜택을 이용할 수 있어 앞으로는 경제적 상황이 더 좋아질 수 있게 변화되겠네요.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재산 요건 완화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작년에는 수급자 선정에 탈락하신 분들도 올해는 꼭 선정될 수 있길 바랄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앞으로도 좋은 정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